네, 좋습니다. 오늘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모실 시간이네요. 최혜원의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미행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청하고 싶고, 또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뉴스키너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밀착 취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리더 사장님은요, 전 세계가 집중하며 보고 배우는 세계 탑 리더이십니다. 저희에겐 늘 곁에 계셔서 이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 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분이시고 비상한 두뇌와 따뜻한 인간미까지 겸비하신 우리 모두의 부자 아빠이시죠. 그리고 코로나 비상 시기에 이 굿모닝 랑연 FM을 찰떡같이 또 만들어주셔서 전 세계 랑연인을 그 어느 때보다 집결시켜주신 분입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을 응집시켜 주신, 하지만 어제 골프 내기에서 돈을 왕창 잃으신 우리 조기철 스폰서님을 여러분 랜선 박스로 모시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군요. 알겠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궁금했는데 괜찮은데요,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스폰서님은 어디 다른 데 강의를 가면 꼭 랑연 얘기를 하고 시키시는, 네, 랑연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부자 얘기하면 다시 아빠이십니다. 초대 안 할 거니까 편할 거예요. 네, 사장님. 어,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하실까요? 아, 그렇죠. 아예 저걸 어떡하죠? 시간 없으니까 이걸 패스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음, 왜 이게 소개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사적인 건 질문을 안 할 테니까 비즈니스적인 생각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은 책이 그래 그래 그래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읽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칠게요.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 보면 저자가 그 본인 책 그 홍보하기 위해서 음, 본인 화면 앞에 음. 이렇게 책 그 판넬이라고 하나요, 그걸?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걸 이렇게 하나 꺼내놓고 있을까? 세워 놓거든요. 어. 네. 그 여기 뒤에 많이 있어요. 예, 제 책꽂이. 네, 책꽂이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 엄청 많이 그때 출간되자마자 팔렸죠? 예, 지금도 웬만한 리더 집에 가면 막 수십 건씩 쌓여 있더라고. 그때 제가 막 강매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3만 부 나갔나? 근데 얼마 전에 허병찬 사장 집에 갔는데 한 줄이 다 그래 그래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강매를 많이 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그래. 나갔어요. 예, 예. 저자이십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감독님 작가님이시기도 하시네요. 예,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니까요. 어, 저희가 이제 딱 20일이 남았어요, 스폰서님. 네. 20일이 남았고, 이제 20일 후면, 저희가 그렇게 외쳐왔던 두 명의 EBP 라인의 스폰서, 그리고 핀업,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텐데, 25년 차 1세대 리더로서 스폰서님이 생각하시는 프리마케팅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나라면 프리마케팅이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양한 질문이 답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회다, 뭐 뭐에다, 뭐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사정거리에 왔을 때 달리는 시간, 예, 그 시간이 나한테는 프리마케팅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사업한 지 한 25년 됐잖아요. 25년 동안 사자가 먹이 앞에 달리듯이 그렇게 계속 못 달리거든요. 어슬렁거릴 때도 있고, 막 살살살 걸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낮잠 잘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이 프리마케팅 기간만큼은 그 사정권 안에 왔을 때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정확하게 그 먹이를 사냥하는, 예, 그런 시간 같아요. 저한테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사정거리 왔을 때 달리는 시간. 그걸 저는 프리마케팅으로 정의할게요.
이 말이 네.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간. 그러니까, 어슬렁거리다가도 예, 프리마케팅에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도 그랬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계속 전력 질 줄 않았고, 이때가 가장 집중해서 그렇게 나같지 않게 약간 세게 대시하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렇죠. 네. 예. 나같지 않게 세게 대시하는 시간이다. 음. 어, 또 그게 나이기도 하죠. 네. 사실 365일 24시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신제품의 기회를 막 알리잖아요. 어제 전전사에 메시지 주셔서 3명, 5명, 10명 뭐 사정없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알리고 리크루팅을 해서 진짜 최대한 많은 사업자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데 그 한 명 한 명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또 해야 할 클로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기회가 있어. 나랑 같이 사업하자가 아니라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그 클로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터치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그 어제 최연 진행자께서 하신 앵커 브리핑 있죠. 그거 어제 다 들으신 거 기억 혹시 나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귀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현재 그 지금 일주간의 주제가 벼락치기로 공부 잘하는 법이죠. 이 벼락치기 기간, 이 프리마케팅 기간 중에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 가장 저한테 귀에 싹 꼽힌 얘기가 뭐였냐면 오늘의 지비가 나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오늘의 지비가 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GV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프리마케팅 기간 중에 오늘의 GV 그게 10포인트가 됐건 100포인트가 됐건 1000포인트가 됐건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내가 프리마케팅 기간 중에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객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GV예요, 그날. GV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전달하고 마케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프리마케팅 기간 동안 실수하기 좋은 게 좀 멋지게 사업적으로만 보상만 막 풀고 사업적으로 막 조직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욕심에 막 사업적인 것만 대시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게 실제로 이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매개체, 결국엔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GV가 꾸준하게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부스트는 그 사람한테 지금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스트라고 하는 상상력을 주지만 실제로 나가는 거는 제품으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계속 되니까. 그게 어제 그 말씀 주신 게 저한테도 많이 남았고 지금 질문에 딱 맞는 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사실 이 LTO 기간에 많이들 하시는 미스가 사업 전달하고 비전 전달을 해서 조직을 늘리고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머릿속에 영순위로 있다 보니 이제 제품 확장이나 제품을 통한 이 접점을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봐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2명의 EVP를 둔 스폰서가 된다. 이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만큼 물론 다 이해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EVP를 만든다는 건지 뭐 2명의 EVP를 둔 스폰서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 그림은 내 일대 2명을 찾고 그 일대를 통해 2대 파트너 8명을 찾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1대 파트너를 통해서 2대 파트너 만들기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뛰어야 할지 좀 세세하게 상상을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세하게, 세세하게 상상하죠.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이 프리마케팅, 이 프리가 그 사전 마케팅이라는 말이에요.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더니 자꾸 풀이 자유 마케팅인 줄 아는데 이 우리 왜 프로바이타민 A, 프리바이타민 A가 뭐예요? 비타민 A가 되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프리 쓰는 거거든요. 그게 뭐지?
베타카로틴이구나. 프로바이타민 A를 베타카로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본 런칭 하기 전에 하는 마케팅은 이제 프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신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게요. 대부분의 현재 듣고 있는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즉 BR과 상위 포인트 리더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들여도 되죠. 네. 네, 그렇죠. 지금 시점이 제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프리마케팅 기간의 가장 큰 매력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제품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만큼 내가 어떠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대시도 가능하고 상상력도 줄 수 있고 주장도 가능하고, 그런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면 BR이랑 포인트 리더들은 아까 최연 사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BR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BR이면 지금 내가 리크루팅하고 싶은 사람이 2명 정도는 지금 막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2사람 밑에 4명 정도의 다음번 리크루팅 할 사람들을 계속 같이 찾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리크루팅 하고 싶은 2사람 플러스 4명씩 해서 우리가 11월 24일 날 쿠폰이 10장 필요한 거죠. 한 사람과 4명, 또 한 사람과 4명. 이렇게. 그러면 그 2사람이 아직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리크루팅 할 사람을 찾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24일, 11월 24일 그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24일, 11월 24일이 다 됐는데도 내가 쿠폰 그 사람을 개발해서 밑에 4개를 쿠폰을 줄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그날 보통 회사가 24, 25, 26 이 정도 며칠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쿠폰 판매 기간.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 4개를 다 할 수 있어요. 4명을 리크루팅 할 수 있어요. 이 프리마케팅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랑 같이 4명을 하루 만에 다 만날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 만나서 부스트 전달하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 2사람이 지금 현재 나왔든 안 나왔든 그 두 레그의 키맨이라고 그러죠. 305 하나에 5죠, 5. 키맨. 그 키맨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 키맨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어, 가장 초대가 많은 시기가 언제냐? 가장 초대도 많고 리크루팅이 가장 활발한 시기.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때예요. 이 사업을 잘 모를 때. 여러분이 지금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그 2사람 있죠? 그 2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적당하냐면 이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어, 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어, 하면 이 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나도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럴 때 막 초대가 돼요. 요 시기가 지나면 한참 걸려요. 초대가 되고 뭔가를 알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면 초대 시기가 한참 걸리는데, 요때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꾸 하니까 요거 한 번만 들어줘봐. 뭐 요거 한 번 만나봐봐. 이거 한 번 해봐. 이렇게 해서 쉽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BR과 포인트 리더는 누구 키맨이 지금 생겼을 때 그 리더가 게으르거나 무능하지만 않다면 내 레그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태도도 안 좋다, 뭐 미팅에도 잘 참여도 안 한다, 뭐 마인드가 별로 안 좋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레그가 생겨가면서 자동적으로 생겨요. 여러분도 처음에 이 사업에 레그 시작했을 때 얼마나 태도가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태도 별로 다 안 좋았거든. 이 마인드도 별로 안 좋았고, 와서 레그가 생기고 진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의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때 리더들은 이
이 사자들은 그때 뭘 해줘야 되냐? 그 사람의 뇌 레그를 형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원종의 사장님이 특공대 교육할 때 15일 동안 매일 만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점프 스타트하는 15일 동안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그 매일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의 뇌 레그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15일 동안 매일 만나서 네 라인의 레그를 형성해 주는 거. 저는 그걸 광속 레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뭐 잘 차근차근 잘 가르쳐서 이 사업을 소개한 다음에 뭐 미팅에 참여해 가르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레그를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레그를 펼치기 가장 좋은 시기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일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두 명의 키맨, 그 키맨은 태도도 별로 안 좋아도 되고 그냥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는 별로 노력 안 하고 하다 보면 돈이 좀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때 여러분과 같은 스폰서가 게으르거나 무능하지 않다면 4명의 레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부스트를 받게 되고 그 부스트가 똑같아요. 24일 지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한 달, 2달 후에 상상력을 시켜줘야 돼요. 본론 직대까지. 당신이 부스트를 받게 되면 이 사람과 나와 같이 도와서 너의 뇌 레그를 형성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된다. 4명, 16명, 64명. 그렇게 하면 86명이죠? 그 20만 원씩만 해도 160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서 4명, 16명만까지만 해보자. 가시적으로 한정적 안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상상력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프리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브랜드 브랜드 레프리젠트 즉 BR과 포인트 리더가 협업해서 지금 키맨들의 레그를 4명의 레그를 형성해서 2명의 가망 EVP죠. 곧 EVP가 될 사람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포인트 리더도 되게 바쁠 거예요. 그 지난주 랑연 특공대에서 스폰서님이 해주신 말씀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매달 3,000포인트를 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으면 사업 안 했을 거라고. 그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3,000집이 매달 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저 시작 안 했을 거예요. 난 한 3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그젝티브 되면 나 별로 일도 안 해도 다운라인이 많아가지고 매달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참 이렇게 알고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지. 아이고 사람도 이렇게 어렵고 막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쵸? 모를 때 하는 거고 모를 때 레그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리더고 리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면 이거의 이 가치의 본질을 알게 돼요. 예. 그때까지 하여튼간 광속 레그를 펼치세요. 자세나 태도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욕구가 있는 사람이겠네요. 욕구가 없어고 알로 먹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욕구는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알고 이 사업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근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 끌림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의 적극적인 대시거든요. 그것이 사람한테 이상한 끌림을 줘요. 뭔가 이 사람 믿고 그냥 나는 별로 뭐 안 해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되면 어떻게 나도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끌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발이라도 다가선 거거든. 그냥 그런 끌림을 줄 수 있을 때가 지금 같은 그냥 강력한 프리마케팅 기간이죠. 네, 맞아요. 저도 전지현 사장님이 다 해줄 것 같아서 사업 시작했거든요. 진짜 다 해줄 것 같았어요. 대문도 다 해주고. 그치. 언니가 해 이러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2명의 키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3방, 5방, 10방 막 이렇게 할 텐데 결국은 그게 이제 물꼬를 트는 거잖아요. 2명의 물꼬를 트는. 그 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2명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집중력과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게 지금 프리마케팅 기간이에요.
사정권에 왔을 때 달리는. 아니, 키맨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 알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쉽게 표현해서. 이 그러면 알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우리 사장님들이 아실까요? 다 알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뇌 레그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때 형성해 주면 그 사람은 생존하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됩니다. 처음부터 성품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성격은 처음부터 태어나지만 성품은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하면서 바뀌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뉴스킨에만 존재하는 이 프리마케팅이라는 이 굉장히 스페셜한 음. 시스템이 있는데, 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이런 프리마케팅을 못할까요? 아메이는 하나? 신제품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매년 하는 회사를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못 본 것 같거든요. 일단 회사 이름을 비교,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A사라고 해요. A사.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비교를 했을 때 이 뉴스킨만이 가진 이 독보적인 강점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좀 터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접한 게 누스킨이고, 누스킨은 매년 이렇게 신제품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반문해 보면 돼요. 매년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게 당연할까, 회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큰 아이템들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지금 막 이노베이션이에요. 혁신, 혁신, 혁신. 그러니까 잠깐 제품을 보완하고 성분 하나 더 넣고 하는 게 아니고 포뮬라를 리포뮬링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새로운 컨셉의 제품, 새로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철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누스킨 사업자들은 프리마케팅이라고 하는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직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요. 하여튼 프리마케팅은 제품을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엔 사업자한테는 조직을 남기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이렇게 네. 매년 나오는 게. 사실 뉴스킨의 어떤 사명이나 제품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다른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고품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을 뛰다 보면 진짜 많이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막 생긴 신생 회사 네트워크를 시작하셔서 거기에 굉장히 미쳐서 뛰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참 그 회사가 다양도 해요. 저 음, 시즌엔 이 회사였다가 이 시즌엔 이 회사였다가, 그렇게 뭔가 유행이나 무슨 어떤 패턴처럼, 트렌드처럼 그런 분들도 진짜 많이 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좋은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도 타 마케팅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 음. 이걸 리더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뭐 인셀 뭐 이렇게 가지고 많이 유혹이 오고 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이 40분이네. 어쩌냐. 아까 얘기를 좀 쭉 이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쓰세요. 할. 예. 충분히 어, 쓰세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두고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에는 그만둘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스킨으로 조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매달 하다못해 300만 원, 500만 원에도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만두겠어요? 절대 그만 안 두잖아요. 가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있잖아요. 그 뉴스에서 유명한 그 턱 그 새끼 바빠요. 아유, 나 참. 다른 데 금방 갔다가 지금도 거기도 아니고 또 다른 데 또 갔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하고 그러지. 그 있잖아요. 이 얼마를 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지까지 들은 보상 중에서
가장 완벽한 보상은 SNK 보상이었어요. SNK가 뭐 뭔지 모르죠. 자석료. 예전에 자석료 했던 그 세 달이 나가는 그 오리발, 닭발 하는 거 할 때 그 세 달이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 중에서는 보상으로만 치면 가장 완벽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계속 받는 사람이 있진 않잖아요. 나 얼마 번다라고 얼마 벌었던 거를 1년, 2년 계속 그 이상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괜찮은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진짜 좋은 회사는 뭐냐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 소비자에 의해서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 지들끼리 쓰는 거 말고 실제 소비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통이 되면 그거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력하면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이고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뭐 앞으로도 생기면 좋겠죠. 거기에 물론 사람이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도 중요하고 또 그거를 하는 사업자들의 철학도 되게 중요하다. 제가 시간이 좀 가도 잠깐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회사를 진짜 야 이렇게 큰 회사가 무슨 색조 화장품이 이렇게 안 나와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색조가 나왔어요. 97년도, 96년도 얘기예요. 그때 회사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색조를 그동안에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고 이제서야 우리 회사가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뉴칼라를 낸 거예요. 그때 화학 안료 안 써도 되고 타크라고 하는 곱돌가루 안 써도 되고 나일론 12 같은 거를 쓰고 그래서 이제서야 먹어도 되는 색조를 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과학자가 얘기했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야, 얘네 참 답답하긴 해도 이런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나 진짜 믿고 일할 만한 회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드림 캠프에서도 얘기했지만 샌디 틸러슨이 그 행사할 때 한번 질문을 한번 했어요. 사업자들한테. 여러분들도 어려운 고난이 많았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저희 창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회사를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는지 아냐고. 저도 그 질문에 귀가 쫑긋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분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네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30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거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지키는 거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또 한 번 놀랐어요. 내가 믿고 일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지. 때로는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 향도 좀 넣고 뭔가 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좀 필요한 거 좀 안 좋은 뭐 나쁜 것만 아니라면 법에서 지정하는 거라면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구나. 최근에 제가 염색약도 어디 가면 염색약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도 했는데 그때 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 제품 담당 그 부사장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염색약 지금도 지정 성분 넣고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사장님 아직은요.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 성분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시장에 실버 시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갈 거를 알고는 있지만 자기네 철학에 맞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맞는 성분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도 중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실제로 유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사업자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혹이 있어도, 잠깐 돈 버는 거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만난 것 중에서는 어찌됐건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만 마칠게요. 네, 스폰서님. 그 프리마케팅을 유일하게 왜 뉴스킨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다가 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터치가 됐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LTO의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이 기회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스폰서님, 우리 사랑하는 국팸 가족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그 프리마케팅 때마다 맨날 그 매번 프리마케팅 때마다 보여주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 얘기를 대신해서 이 영상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봤어요.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 다른 컴퓨터의 소리 공유가 준비되니까 이거 네, 내가 공유해도 되죠? 네, 하세요. 얘 누르고. 자, 프리마케팅 기간 동안에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의 두 앱의 스폰서가 되는 그런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리더 메시지까지 시간 다 포함 저희가 30분 이상 우리 조기철 스폰서님과 함께 대화를 했고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LTO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짜 뜨거운 불길이 다 심어졌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